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윤호의 식탐여행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 먹은 그릇 탑쌓기입니다. 여러분은 식사를 다 하고 나시면은 어떻게 그 분식집을 나오고 어떻게 그 자리를 빠져나오십니까? 저는 템플스테이를 해본 적도 없고요. 그렇다고 군대 갔다 왔다고 해서 잔반 처리한다듯이 다 먹어들키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음식을 맛있게 해오건 맛없게 해오건 적당히 보통스럽게 해오건 간에요, 무조건 말끔히 깨끗이 다 먹으면요, 이렇게 차곡차곡 탑을 쌓아서 마지막으로 먹었던 큰 그릇에다 한 곳에 탑을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제가 먹었던 흔적 다 지워버립니다. 휴지로 밑에 수저랑 컵을 받쳤던 휴지로 티슈로 제가 먹었던 주변 테이블을 다 닦아냅니다. 그게 기본 매너 아니겠습니까? 내가 먹었던 자리, 내가 서비스에서 내가 했던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가는 게 좋은 거 아닐까? 마치 턱 빠진 사람 마냥 밑반찬 다 흘려 제끼고 먹다가 말다 가고 음식 그렇게 남아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깔끔히 먹고 청결하게 먹으십시오. 저는 그렇게 하고 먹고 나오면요, 식당분들이 저를 기억해 주십니다. 그럼 다음에 가면은 서비스도 그만큼 좋고 잘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자 이겁니다. 무조건 다 먹고 간결하게 탑을 쌓자입니다.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신 스스로 자의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기본 아닙니까? 저도 예전에는 이러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군대 갔다 오고 나서도 이러지도 않았고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이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내가 내 돈 주고 밥 먹고 가는데 이게 서비스적으로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빨리 식사를 다 하시고 나면요, 예? 자신이 먹은 거 그 주변 한번 훑어보십시오. 그게 사람같이 먹고 가는 꼬라진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편의점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이나 분식집에서 음식을 먹으면요, 될 수 있으면 밑반찬 다 먹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음식 하나 안 남기고 이렇게 차곡차곡 탑을 쌓아서 올려놓습니다. 심지어 고깃집에 가서 고기 먹어도요, 고기 굽다가 튄 기름 자국도요, 물티슈 하나 더 달라고 해서요, 제가 일부러 물티슈를 다 닦고 옵니다. 그게 기본 예의입니다. 예의. 심지어 저는 중국 요리에서 중국집 요리를 시켜 먹으면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중국 요리 그릇 제가 다 설거지해서 비닐에다 잘 쌓아서 밖에 배출해 놓습니다. 그게 기본 상식입니다. 남한테 자신이 먹었던 그 지저분한 모습 보이고자 그렇게 내놓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누구는 먹고 누구는 치우고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치우고,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긴 겁니까? 본인의 도덕적인 관점에 있어서 잘 하질 않으니까 나라에서 그렇게 또 하나의 뭔가 부서가 만들어지고 그 부서 사람들에 의해서 음식물도 치우고 쓰레기도 치우는 그런 또 다른 직업이 생겨난 거 아닙니까?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딜 항상 가든 이렇게 음식을 다 먹으면 그릇을 쌓아놓는 노릇을 합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자신이 먹고 간 자리 흔적 없이 말끔히 하고 가야 되는 건 기본 상식과 예의입니다. 심지어 절에서 템플스테이로 식사 예절 배우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물을 부어서 단무지로 그릇을 청결히 닦아내면서 그릇을 설거지 하셨듯이 먹을만치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사람이 된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지금도 식사하다가 그 음식을 남기고 가거나 지저분하게 너저분하게 파헤쳐놓고, 휴지도 웬간히 많이 써야 말이죠. 코를 풀고 또 코 풀고 입 닦고 막 삽처럼 쌓아놓고 그렇게 가지 마시고요. 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배려와 양해를 구한다면요, 맛있게 먹고 가주고 맛있게 요리해주고 음식을 차려주고 준비해주는 것에 고마움의 마음이 있다면요, 이렇게 깨끗이 그릇이나 청결하게 깨끗이 탑을 쌓고 가는 기본 예의와 상식을 지키고 가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간절한 공익 아닌 공익적인 강구였습니다. 오늘의 윤호의 9번째 식탐 여행 드디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짜잔. 오우, 또 떡볶이죠? 근데 색깔이 좀 다르죠? 이날은 짜장 떡볶이를 해봤습니다. 원래 떡볶이 하면 궁중 떡볶이하고 빨간 떡볶이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날은 집에
짜파게티 가루가 좀 여분이 남았습니다. 짜파게티 가루가 그때 왜 남았는지 모르는데 면을 그때 다른 거 할 때 쓰다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이 재료는 똑같습니다. 대신 파가 아니라 이번에 양파를 송송 썰어서 짜파게티 스프 넣고 어김없이 가래떡 넣고 떡볶이를 해먹은 겁니다. 이거는 그 떡볶이 하트 만들고 난 후에 2019년도 2월 19일 날 짜장 가루로 해가지고 짜장 떡볶이를 해먹은 날입니다. 맛있었습니다.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매콤한 맛이 없으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짜장 떡볶이 먹으니까 그 예전에 제가 추억팔이에서 말씀드렸던 떡볶이집 하던 형이 저를 데리고 장의극장이라고는 장의시장 근처에 있는 동네 극장에 가가지고 동시 상영하는 호소자 3, 3편 이렇게 보여주던 때 다 영화 보고 나서 근처 시장에서 짜장 떡볶이 사주던 그 형이 생각나서 먹을 때 참 많이 생각나서 참 마음이 참 많이 아련하게 했던 짜장 떡볶이였습니다. 맛은 있었어요. 그렇다고 짜장 떡볶이 할 때 또 하트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음식 갖고 장난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어김없이 아버지 투석하는 날 병원 맞은편에 백반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대부분 저 몰랐는데 다 인근 근처 공장분들이 와서 밥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식사하고 가시는데 제가 특이하게 일반 손님으로 온 거예요. 와, 근데 여기 너무 맛있었습니다. 뭐가 맛있었냐면은 이 돼지고기가 들어간 이 김치찌개가 진짜 맛있더라고. 밥 한 공기 더 먹고 싶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밥 한 공기가 생각으로 양이 적지 않습니까? 이날도 어김없이 아버지 투석 중에 진짜 배고픔을 참다가 길 맞은편에 백반집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이게 회사 사람들 위주로 하는 집이다 보니까 주변에 다 미리미리 다 차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반 손님이 생뚱맞게 와가지고 백반 하나만 차려달라니까 아저씨가 처음에 좀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선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현금밖에 안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게 얼마지? 만원도 안 했어요. 한 7,300원? 500원 했나? 그리고 따뜻한 물도 하나 주시고 이거 보리찬 물이었습니다. 이날도 어김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그리고 그리워하는 그녀를 그리며 스마트 시계에 올려놓고 이 김치 뚝배기 이거 뭐 맛있더라고요. 비계만 있는 게 아니라 살코기가 은근히 또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밥 말아서 먹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밑반찬 다 먹지 않습니까? 파래도 있었어요. 세상에. 파래 주는 집은 진짜 오랜만에 본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호박조림도 먹고 김치도 먹고 콩나물도 먹고 솔직히 이거면 2개만 있으면 충분한 건데 이것까지 다 먹어야 되니까 너무 부담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낌없이 이날도 이 반찬 먹고 깨끗이 이렇게 탑을 쌌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지키세요. 저는 무조건 했습니다. 그렇게 맛있었습니다. 저희 동네도 월곡 건강랜드라고 찜질방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도 김치찌개 팔아요. 근데 거기도 김치찌개가 이런 식으로 뚝배기로 나오는데 이거보다 좀 더 작은 사이즈인데 거기도 삼겹살하고 삼겹살 비계가 많이 들어있어서 먹기는 좋더라고요. 이날도 여기 이거 2개만 있어도 괜찮았는데 이 밑반찬 남기고 가기 좀 그렇잖아요. 저 이거 그때 억지로 다 먹었어요. 그래서 물도 다 먹었어요. 세상에 너무 짜게 먹어가지고. 그래도 어떡합니까? 아낌없이 이렇게 주셨는데 그리고 파래는 진짜 보기 힘든 반찬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파래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네요. 사랑하는 사람 그리운 그 사람을 그리면서 또 밥 한 끼 먹었죠. 그리고 집에 와서 2019년도 2월 22일 날 제가 직접 개발한 부대찌개입니다. 참고로 부대찌개 겸 어묵탕이죠. 아버지하고 건강하셨을 때 아버지하고 늘 어묵하고 그 소주 먹었던 추억이 생각나서요. 어묵을 사와서 김치찌개 끓일 때 여러분 부대찌개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김치 맛있는 신김치 넣어서 끓이다가요
거기다가 이렇게 햄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햄 2종류 사왔습니다. 스팸하고 줄줄에 사서 썰어서 송송 썰어서 넣어서요. 아버지가 투석하는 날 입맛이 없어지니까 김치찌개에다가 어묵한 거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차려드렸습니다. 왜냐면 아버지는 햄을 별로 안 좋아하시다 보니까 아버지는 어묵하고 김치하고 김치찌개에서 드렸고요. 어머니한테는 부대찌개에서 같이 저랑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네요. 한 반찬 국찌개 요리 중에서도요, 두 사람이 먹을 만한 다양한 맛 조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처음으로 부대찌개라 한답시고 했는데 어묵을 넣어보니까 또 색다른 또 맛이 나더라고요. 원래 부대찌개가 원래 햄 아니면 김치 국물 맛이잖아요. 근데 햄하고 어묵하고 또 이렇게 같이 해서 끓여 먹으니까 또 괜찮긴 하더라고요. 제 자작이었습니다. 자작 부대찌개. 여러분도 한번 부대찌개 한번 끓여 먹으시다가 끓이시다가 한번 어묵 사갖고 와서 한번 어묵도 넣어서 한번 끓여 드셔보세요.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또 그녀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그녀. 이날은 아버지 또 어김없이 추석하는 날, 석가시장이 많이 상권이 많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뒷길에 할머니 한 분께서 이게 재래시장식으로 떡볶이를 세트로 파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현금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분식집에서 카드 말고 현금 내십시오. 그 카드 하면 수수료 많이 떼고 소상공인들 남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날 떡볶이, 튀김, 오징어 튀김, 만두, 순대, 간 해서 이렇게 같이 먹었던 기억이 있네요. 이날 어떤 어떤 공장인가 어떤 회사에서 일하던 남자 두 녀석이 있었는데 라면을 2개 시켜 먹고 난 후에 카드 돼있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여긴 카드 안 된다 그러니까 다 먹고 나니까 남자 새끼들 주머니 뒤적뒤적 하더니 돈이 없으니까 한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근처 편의점 같은 데 가가지고 돈 찾아서 현금 내더라고요. 그 라면가 2개에서 6,000원 밖에 안 났어요. 하나에 3,000원 받았더라고요 아줌마가. 근데 그걸 현금을 내려고 안 하고 카드를 내려고 했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이거 할 때 카드 되네 처음에 물어보고 했다가 야, 현금밖에 안 내서 현금 이게 얼마였지? 이게 재래시장인데 한 3,500원인가 4,000원 받았나 그랬을 겁니다. 이날도 어김없이 제가 사랑했었고 그리워하게 된 그녀의 사진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투석하는 동안 배고픔을 곱삼아서 먹었던 쌀떡볶이와 오징어 튀김과 만두 튀김 그리고 간과 순대를 먹은 날이었습니다. 역시 아시다시피 파는 없죠. 떡볶이에 제발 파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떡볶이 이제 파 향 때문에 먹는 건데 말이죠. 아휴, 그녀가 보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짜장면을 먹으러 왔습니다. 이날은 3월 1일입니다. 이날도 어김없이 아버지 투석날 점심시간대고요. 이날은 이 지역 돌고지 쪽에서 유명한 중국집이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가서 먹은 겁니다. 사람 많더라고요 점심시간에. 근데 이날 짜장면을 먹으러 갔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짜장면 하면 무조건 곱빼기 먹었습니다. 근데 이 집은 오이 채 썬 거랑 메추리알을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비벼서 맛있게 먹었죠. 이날은 데코를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고춧가루 안 뿌리고 오리 여기다 식초 좀 뿌리고 먹었습니다. 짜장면, 짜장면 보니까 진짜 짜장면 먹고 싶네요. 근데 짜장면으로 명성을 높였다는 그 돌고지 지역점 중국집 이게 어렵게 찾아서 가서 먹은 거였는데 그렇게 맛있지도 맛없지도 않고 그냥 그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집에서 짜장면 먹어보는 맛은 진짜 오묘하면서 참 맛있는 맛이더라고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짜장면. 그녀도 보고 싶다 그렇게 써있죠. 짜장면 먹으니까 그녀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때 당시 그녀는 과연 짜장면을 좋아할까 짬뽕을 좋아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여가지고 아차 이런 생각 갑자기 하게 되네. 여러분들은 짜장면을 좋아하십니까 짬뽕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파이십니까? 저 예전에는 짬뽕 많이 좋아했습니다. 진짜 짬뽕 하면 탕수육 먹을 때 그 느끼함을 잡아주니까 짬뽕을 많이 좋아했었는데 아버지가 편찮으시고 건강 안 좋아하실 때 어쩌다 한 번씩 아버지를 위해서 짜장면을 시켜드릴 때가 있어가지고 그때 같이 짜장면 2개 시켜서 먹은 적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요번에 초콜릿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화이트데이 때 사랑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사탕 줄 일도 없겠죠. 그러면 뭐겠습니까? 4월에 블랙데이가 있지 않습니까? 짜장면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런 몹쓸 특별한 날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우울할 땐 울면, 짜증날 땐 짜장면, 탕탕탕탕 탕수육,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우울해도 또 이날은 진짜 짬뽕도 먹고 싶었지만 못 먹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도 아프시고 밥도 잘 못 드시고 또 이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그리운 마음도 같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또 여동생이 시집살이 너무 시댁살이 너무 심하게 하고 힘들게 해서 집으로 탈출해 왔을 때 어머니가 또 애들 보느라 정신없이 바쁘시고, 그러니까 어머니도 챙기랴 여동생들도 챙기랴 아버지 건강도 병간호 수발을 들으랴 또 사랑하는 사람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리워하는 마음에 간절하다 보니까 우울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짜장면 항상 이렇게 짜장면집을 우연찮게 가면은 한 번 가지면 두 번 다시 안 가는데 또 다른 집 찾아서 이렇게 먹게 되더라고요. 짜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말엔 짜장면을 시켜 먹어야 됩니다. 주말엔 무얼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로또를 해야 되고요. 짜장면을 먹어야 됩니다. 어머니 세대 때는 나라 국책 사업이다 뭐다 해서 쌀 장려 운동이다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마다 밀가루 음식을 먹는 걸 대행을 했었다는데 그래서였을까요? 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항상 주말마다 어머니가 동네 인근 짜장면집에서 짜장면 시켜줬던 기억이 나네요. 탕수육은 진짜 특별한 날 아니면 먹진 못했었는데 말이죠. 지금은 돈도 없고 뭐 족도 없어가지고 근데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으시네요. 이 맛 색깔 보니까. 그녀도 너무너무 보고 싶고요. 다음 요리. 말로만 듣던 분식집의 꽃 제육볶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지난 시간에 돈가스 정식을 유일하게 시켜서 쫄면과 김밥과 돈가스를 먹었던 그 집입니다. 돌고지 김밥 천국입니다. 이곳에서 이날은 아버지 팔에 투석하는 인공혈관 수술한 이후에 다시 재점검 받으러 가기 전에 새벽 시간에 또 와서 아버지 투석하는 중에 제가 이게 밥을 먹으러 왔는데 여기 밥 진짜 많이 줍니다. 딴 데는 제육볶음 하면 접시에다가 밥을 얹은 다음에 제육볶음을 얹잖아요. 근데 여기는 대접에다 주더라고요. 이렇게 큰 짜장면 큰 대접 같은 데 꼭배기 그릇 같은 데다가 진짜 배불리 먹었다. 참고로 이거 분명히 제육볶음이거든요. 근데 보기엔 야채만 많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먹다 보니까 여기에 오징어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밑반찬도. 그리고 여러분 뭐다? 분식집에서 밥을 먹고 나면은 항상 그릇은 어떻게 한다? 탑을 쌓으십시오. 예의고 기본입니다. 아무튼 저 이 집 제육볶음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와 진짜 감동의 물결입니다. 진짜 세상에 누가 어느 집에서 대접에다 밥을 한가득 해서 이렇게 제육볶음을 줍니까? 이 집밖에 없었습니다. 이 집밖에. 다른 집 가면 밋밋한 접시에다가 밥에다가 그냥 제육밥을 올리는데 여기는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날 이거 먹고 아버지 팔에다가 혈관 이식 수술한 거 점검차 가는 날이라서 너무 든든하고 기분 좋은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제2의 맛 좋은 돈가스 집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시면 아시죠? 건담 에코백 잃어버리고 난 후에 제가 리라쿠마 에코백을 샀습니다. 이날은 어떤 날이냐? 돌고지역 거기 아버지 투석하는 쪽 돌고지에서 좀 한참 나오는 길 쪽에 빵집 옆에 보면 김밥 천국 또 하나가 조그맣게 또 하나 더 있더라고. 근데 여기는 사람들이 김밥 위주로 많이 사 먹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분식집 가면 항상 돈가스를 먹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왜 좋았냐면은 돈가스랑 이 밑반찬 되게 허접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기 돈가스가 제가 지난 첫 회 때 방송에 했었던 것 중에서 청계천에서 데미글라스 소스 그리고 아삭아삭한 돈가스가 최고 일품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여기가 그런 맛이 났습니다. 세상에 이 집 아직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연로하신 할아버지 한 분과 할머니 한 분이 같이 하시는데, 할머니가 주방 보시고 할아버지가 밖에서 이제 그 업무를 보시면서 이제 이렇게 주문을 받으시는데요. 밥은 역시나 진밥이었지만은 밥은 또 양이 너무 많아서 어휴, 여기는 밥, 진밥, 뭐 샐러드 이거 좀 창렬스러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허접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 진짜 핵 존맛은 이거였습니다. 이거 이 소스가 그 청계천에서 먹었던 그 맛이 그대로 나온 겁니다. 세상에. 데미글라스 소스, 진짜 야채 넣어서 푹푹 끓인 그 야채 수에다가 돈가스 소스 혼합한 재료를 넣어서 만든 진짜 새콤 달콤하면서도 완전 맛있는, 그리고 이 돈가스도 와 환상이었습니다. 환상 완전. 그리고 이날도 어김없이 그날을 저를 지켜보고 있었죠. 이날은 2019년도 3월 19일이었고요 데미글라스 소스 돈가스가 진짜 환상적인 궁합이었습니다. 반찬, 진밥, 아유 괜찮습니다. 용서가 됩니다. 이 돈가스 최고의 돈가스입니다. 이 집 아직도 있습니다. 저기 돌고지역 2번 출구 안쪽으로 해서 돌고지 시장 가는 길 쪽에 빵집 옆에 조그맣게 있는 김밥집이었습니다. 여기 김밥천국집, 여기 진짜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맛있을 정도 할 정도면 이 집 김밥도 맛있지 않을까 할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진짜 최고의 돈가스였습니다. 최고의. 청계천에서 먹어봤었던 데미글라스 소스와 아삭아삭한 이 돈가스, 여기서 똑같이 재현이 되고 있더라고요. 기존의 돈가스 소스가 아닌 진짜 핵존 맛집이었습니다. 진짜 어우 여러분 진짜 꿀맛이었습니다. 꿀맛. 그리고 어김없이 그녀를 항상 바라보면서 맛있게 식사를 했었죠. 아 여기 오늘도 그녀를 생각하며 3월 27일 2019년도입니다. 여기는 돈가스가 크고 참 먹음직스러워 보이잖아요. 근데 여긴 좀 아쉬운 게 뭐였냐면요,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진밥이었고요, 국에다 역시나 말았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은 이 소스가 문제였습니다. 이거 시중에 팔고 있는 그냥 일반 돈가스 소스입니다. 여기가 어디였냐면은 동덕여대 옆에 보면은 2층 올라가면은 베트남 쌀국수도 팔고, 여기는 주로 돈가스로 술 안주로 해서 파는 데였어요. 근데 점심때 여동생하고 아니나 다를까 쌍둥이 조카들을 위한 기저귀와 분유 사러 갔다가 같이 먹었을 때였는데, 그때 여동생은 돈가스 샐러드를 먹었고요, 저는 그냥 일반 등심 돈가스 이렇게 먹었는데, 아 샐러드도 좀 맛있긴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양배추가 아니라 그냥 양상추하고 치커리 같은 거에다가 마요네즈 같은 약간 묽은 소스 한번 뿌려진 거 빼고는 없더라고요. 또 돈가스는 맛은 있었는데 소스가 너무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여동생이 보는데도 아 사랑하는 그녀를 앞에 두고 또 식사를 했습니다. 아 자꾸 그녀가 자꾸 보이니까 먹고 싶은 음식도 있지만은 그녀가 자꾸만 생각나네요. 이곳의 식사는 이 소스가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샐러드도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여러분 돈가스는 뭐다? 진밥이 나오기 때문에 국에다 항상 말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이게 여동생이 먹었던 이 같은 집에서 먹은 거였는데, 저는 등심 돈가스 시켰을 때 여동생은 돈가스 샐러드를 시켰습니다. 이 치즈가루 뿌려줬더라고요. 소스도 그 소스입니다. 근데 모양을 좀 내긴 냈더라고요. 데코해서 인력이로. 근데 여동생은 잘 먹긴 먹었는데, 왜냐면 여동생이 치즈 돈가스를 너무 좋아해서 치즈가 든 돈가스에서 버무려서 먹었는데 샐러드를 너무 많이 주더라고요. 나는 진짜 제가 아시다시피 제가 샐러드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 보십시오. 한 줌 진짜 한 줌. 이거 한입 거리였습니다. 진짜 그때 당시. 여동생이 이 샐러드 좀 저한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미소된장하고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진밥을 줬고요. 여기는 제가 봤을 땐 여성들이 잘 갈 것 같은 돈가스집 같더라고요. 여기는 남자 둘이 같이 하더라고요, 젊으신 분들이. 근데 이렇게 데코하는 거 보면 되게 아기자기하고 이렇게 뿌려놓은 걸 보면은, 이렇게 모양을 낸 걸 보면은 여성 타겟을 한 게 당연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대학교 근처다 보니까. 돈가스 샐러드였고요. 치즈가루요. 뭐 여자분들이 좋아하니까 치즈, 이렇게 여동생도 치즈 너무 죽다 못다 삶은 거 좋아하니까 이렇게 먹었는데, 아 이건 너무 아쉽더라고요. 일단 소스도 아쉽더라고. 소스가 저는
아까 제가 말했던 이 데미그라스 소스가 진짜 돈가스의 핵심입니다. 진짜 이거에 진짜 돈가스 하나에 좌우지우지합니다. 돈가스가 잘 익건 안 익건 간에 이 데미그라스 소스 하나가 모든 걸 좌우하니까요. 그리고 생일 케이크입니다. 제 생일이 언제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2019년도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진짜 제 생일을 아는 사람들은 일부 국히 없습니다. 심지어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알겠죠. 저희 어머니가 저를 학교를 좀 일찍 보내려고 생일을 좀 앞당겨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 기록상에는 2월 8일로 돼 있고요. 실제로 태어난 날은 1979년 5월 8일이고요. 새벽 5시 15분에 미숙아로 태어나서요. 인큐베이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 별명이 땅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똘망똘망한 게 간호사 선생님들이 되게 예쁘고 귀여웠었다나? 이거는 엄마한테 좀 들은 얘기고요. 내피셜입니다. 여동생이 제 생일날 케이크를 사온 겁니다. 아이스크림 케이크 라이언. 제가 그렇다고 딱 뭐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저는요 제 생일을 27살 때 이후로 직접 제가 챙겨 먹어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제 생일날 제가 직접 스스로 미역국 끓이고요, 제 스스로 불고기 양념채해서 제가 직접 해먹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생일날 누가 남이 안 챙겨줘도 서운해하거나 꿍해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생일은 말 그대로 어머니가 저를 낳아주신 날이니까 제가 생일 축하 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이게 다 컸다는 뜻이죠. 근데 알게 모르게 동생이 이렇게 생일을 챙겨다 줬더라고요. 아휴, 저는 걔네 뭐 결혼기념일 때나 결혼할 당시에도 뭐 하나 해둔 거 없는데 말이죠. 아무튼 이 아이스크림 케이크 사왔었는데, 이게 아쉬운 게 하나 뭐냐면 이거를 제가 잘 안 먹고 냉장고에다 제대로 보관을 안 하는 바람에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녁에 와서 먹을 때 되니까 얘가 이따만은 호빵이 돼가지고 한가득 차가지고요, 숟갈로 떠먹었어요. 반 녹은 거. 아무튼 동생한테 너무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5월 8일 제 생일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5월 8일. 참고로 5월 8일날 태어난 것 때문에 어렸을 때는 심지어 생일상 받아 먹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설거지 했어요. 생일날 설거지 했어요. 설거지. 그리고 어버이날 태어난 거에 대해서 불효라고 하는 분들도 몇 번 계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어버이날 태어난 저를 축하해 주십시오.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제 생일을 챙겨 주었고요. 오랜만에 받아본 생일 케이크였어요. 이제 다 끝났네요. 오늘 윤호의 식탐여행 9번째 시간, 다 먹은 그릇 탑쌓기입니다. 여러분, 예절 교육 철저히 합시다. 무슨 나온 음식이건 차려진 음식이건 간에요, 본인들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해주신 음식이니까요, 깔끔히 먹고 청결하게 먹고요, 이렇게 차곡차곡 탑을 쌓아서 자신이 여기서 먹고 간 거에 대해서 흔적을 남기지 말고 가자고요. 그리고 주인들이요, 그걸 좋게 보시면 다음에 오게 되고 또 오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서비스가 좋아지고 친절함은 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턱 빠진 사람 마냥 질질질 흘리고 가고 먹다 남기고 하고 배부르다가 안 먹고 그러지 마십시오. 세상에 유니세프라는 걸 왜 알겠습니까? 세상에 굶어 죽는 애들도 많고 저처럼 가난에 시달려서 먹고 싶은 거 못 먹는 사람들 많고 세고 셌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음식을 차려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요, 배려하는 마음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심지어 배달 오는 중국 음식도요, 먹고 나면요, 집이면은 설거지해서 깨끗이 닦은 다음에 내놓으세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당연한 예의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남이 알아주길 바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한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배려해주고 차려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뜻으로 무언의 표현을 하자고요. 저는 항상 이랬고요. 그리고 오늘의 맛의 추천수는 어떤 거냐?
여동생이 제 생일을 챙겨주며 사준 케이크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짜장 떡볶이였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추천하고자 하는 메뉴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빠밤. 청계천에서도 맛보았었던 데미그라스 소스가 혼합되어진, 보기에는 볼품 없어 보였지만 연세 많으신 분들이 했던 가게고 초라한 낙노한 가게일지언정 이 데미그라스 소스가 이 돈가스와 이 모든 반찬을 한순간에 오징어로 만들어버릴 최고의 힛 아이템 돈가스 요리가 되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돌고지역 2번 출구로 나오셨어요. 돌고지 시장으로 내려오는 쪽으로 걸어 내려오시다 보면 바로 입구 쪽에 있습니다. 코너 옆에 진로마트 옆에 보시면은 빵집 있고, 그 옆에 연로하신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같이 하시는 김밥 천국이 작게나마 하나 있어요. 거기 가시면은 대부분 김밥을 많이 사드시면 이 데미글라스가 들어간 이 소스가 담겨진 돈가스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식탐여행 9번째로 추천하는 요리 했었던 해주셨던 이 돈가스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 먹은 음식 그릇은 탑을 쌓자고요. 기본 상식이고 예의입니다. 아울러 다음 손님을 위해서 자신이 먹다 남고 간 거 흔적 없이 하고 가자고요.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 너무 지저분하게 먹고 갔네, 저 사람 집에서도 저럴 거 아니야, 이런 편견과 시선을 안 받고 살려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는요 남의 시선을 먹고 사는 세상이에요. 저 집 아들은 어떤 누구 집 아들은 공부 잘했는데, 이런 걸로 막 비교 많이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식당에 가셔도요, 분식집에 가셔도요, 편의점에서 라면을 하나 먹더라도요 깔끔히 먹고 치우시고 가시고요. 식당이면은 깔끔히 먹고 차곡차곡 탑을 쌓아서 남겨놓고 자신이 먹고 간 거에 대해 여운을 남기고 가자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찾아오시면요, 주인분들이 진짜 그 웃으시면서 반기는 그 모습이요, 진정 자기가 와주기를 바라는 반가운 마음에 대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본인들한테 이렇게 친절과 배려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본인 스스로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무한한 친절과 그 마음이 느껴지실 겁니다. 서비스로 뭐 음식도 주시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든 무엇을 드시든 간에 깨끗이 뒷마무리도 이렇게 깔끔히 하자고요. 지금까지 윤호의 식탐여행 9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